나이가 들면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작은 통증 하나가 큰 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 증상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지만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 같은 질병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병들이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가 특히 조심해야 할 주요 질병과 초기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악화되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위험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70대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질병, 뇌졸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대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뇌혈관이 약해지면서 갑작스러운 마비 증상이 올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는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넘깁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단 몇 시간 안에 치료받느냐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하는 초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뇌졸중의 위험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제 첫 번째 증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은 몸의 한쪽이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팔이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는 것도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로 넘길 수 있지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시작했다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면 더더욱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혈액이 뇌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은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진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곧 더 심각한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또 다른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려고 하는데 혀가 굳은 것처럼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갑자기 발음이 이상해졌지라고 느낄 정도라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말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뇌의 언어 중추가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틀린 말을 반복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컵 주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국 주세요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런 증상은 몇 분에서 몇 시간 지속될 수 있으며 방치하면 더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빠르게 치료할수록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의 또 다른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두통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심한 어지럼증이 느껴진다면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거나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느낌이 들면 위험합니다. 단순한 빈혈이나 피로로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뇌의 특정 부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어지러움과 함께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와 다르게 머리가 깨질 듯한 심한 두통이 발생하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뇌졸중 중에서도 뇌출혈이 발생하면 강한 두통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두통이 심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동반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빠르게 병원에 가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뇌졸중만큼이나 70대에게 치명적인 또 다른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은 초기 증상이 모호해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통증이 운동할 때 심해지고 쉬면 나아지는 경우라면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가슴 통증이 발생합니다. 만약 갑자기 왼쪽 가슴이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 증상이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팔과 턱까지 퍼지는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큽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완전히 막혀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평소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 통증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 신호입니다. 심장질환은 조기 치료가 핵심이므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질환의 또 다른 초기 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평소에 하던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로감을 심하게 느낀다면 심장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우리 몸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짧은 거리만 걸어도 숨이 턱 막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심부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부전은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는 질환으로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나 발이 자주 붓는 증상도 심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이 부으면서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면 꼭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건강이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래라고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심장질환은 초기 증상을 놓치면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질환의 또 다른 중요한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왼쪽 팔, 어깨, 턱까지 퍼지는 통증입니다. 심장질환은 가슴 통증뿐만 아니라 팔, 어깨, 턱까지 퍼지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왼쪽 팔이나 어깨가 이유 없이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을 통해 이런 통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턱이 뻐근하게 아프거나 치통처럼 느껴지는 증상도 심장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운동을 하거나 긴장할 때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쉬고 있는데도 이런 통증이 지속된다면 심장마비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질환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증상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 팔, 턱 쪽으로 퍼지는 통증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미루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당뇨병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쉬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몸에서 다양한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중 하나가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와 같은 식사를 하는데도 갑자기 살이 빠진다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몸에서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이 높아지면 몸이 수분을 빼앗기면서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계속 목이 마른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물을 자주 찾게 되거나 건조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병원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뇨는 방치하면 신장, 신경, 혈관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단순한 갈증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나중에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병은 초기에 혈당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의 또 다른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야가 흐려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의 망막은 혈관이 매우 가늘어 당뇨병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심해진다면 당뇨병의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상처가 잘 낫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작은 긁힘이나 발에 물집이 생겼을 때 회복 속도가 늦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발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발끝이 저리는 느낌이 든다면 당뇨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병을 방치하면 신경 손상, 혈관 문제, 심지어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 식습관을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의 또 다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입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신장을 통해 과도한 당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혈당이 높아지면서 신장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가거나 특히 밤에 자다가 여러 번 깨서 소변을 본다면 당뇨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신경이 손상되면서 손발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처음에는 단순한 저림으로 시작되지만 심해지면 감각이 둔해지고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끝이나 손끝에서 저린 느낌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면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생겨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과 손의 감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있다면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조기 진단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혈당 관리만 잘해도 합병증을 막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과 함께 70대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한순간에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건망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점 기억력이 심하게 나빠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주 하던 일을 갑자기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가던 길에서 방향을 헷갈리거나 주방에서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했지? 하는 순간이 많아지고 익숙한 행동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대화 도중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기억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판단력까지 저하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독서, 글쓰기,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또 다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치매 초기에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방금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조금 전에 들었던 말을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본인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무슨 요일이지? 라고 물은 후 몇 분 뒤에 다시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잖아 라고 말해도 본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것도 초기 치매 증상 중 하나입니다. 안경을 책상 위에 두고는 찾지 못하거나 냉장고에 휴대전화를 넣는 등 물건을 엉뚱한 곳에 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고 가족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지갑을 내가 가져갔지? 처럼 자신이 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나지만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시간이 지나도 떠오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치매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또 다른 중요한 초기 신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길을 잃거나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공간 감각과 시간 감각이 점점 약해집니다. 익숙한 동네에서도 방향을 헷갈려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나 공원처럼 자주 가던 곳에서 갑자기 길을 잃는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지? 라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시간 감각이 흐려져 요일이나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라고 반복해서 묻거나 낮과 밤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속을 잊거나 오늘이 아닌 다른 날로 착각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변화라도 눈여겨보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 두뇌 활동, 사회적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 꼭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질병은 무엇일까요?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조금만 넘어져도 큰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척추뼈가 약해지면서 허리 통증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친 적이 없는데도 허리나 등 부위가 지속적으로 아프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한 골밀도가 낮아지면 키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키가 2cm 이상 줄었다면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척추뼈가 압박 골절을 일으키면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걷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 병원 검사를 받기 전까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가벼운 타박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목, 척추, 엉덩이뼈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엉덩이뼈 고관절과 골절되면 오랜 기간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이 약해지고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골절 후 회복 기간이 길어질수록 활동량이 줄어들고 결국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강화해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내에서도 미끄러짐 방지 매트를 사용하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막는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단백질,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은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노년기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주의해야 할 주요 질병과 초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치매, 골다공증은 초기 증상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조심하고 작은 변화에도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세요. 건강은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 습관 개선을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지켜보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